그런데 이제 우리가 처음에 영어 몰입 교육하면서 모든 과목, 모든 학교 다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국민들의 많은 반감을 일으켜 경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선의의 목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돼야지 설익힌 연구라든지 조급한 발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된다면 국민적인 반감이 있기 때문에 뭐든지 항상 한 정권에서 모두 끝내겠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핀란드의 교육이 참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핀란드의 교육 핵심이 평등이거든요. 그러니까 핀란드 국민들은 누구든지 또 어디서든지 항상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대학 교육까지 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점은 뭐냐면 폴란드는 아주 똑똑한 소수의 엘리트 교육만 위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모든 레벨에서 탈락하는 자들이 없도록 대대적인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는 항상 성적순으로 우열반을 나누는데 그런 것과는 정반대의 개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입시라든지 그리고 이런 학교 평가에 있어서 학교나 선생님께 좀 더 많은 재량을 줘가지고 아까 함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개개인의 타고난 잠재력이 무엇인지 여기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것이 공교육 강화되지 않는가. 그렇게 할 때만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께 아주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공교육과 사교육의 영어 사교육의 모든 궁극적인 목표는 어떻게 보면 입시라는 하나의 관문으로 귀결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어떤 이상적인 정책을 발표가 되더라도 결국엔 입시라는 바운더리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너무 이상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작년에 전 세계에 유례없는 토플 대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 토플 시험이 미국 대학생들을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수준이 대학교 학생들 교양 수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시험 감독하는데 보니까 성인들이 안 오고 대학생들이 안 오고 중학생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쩐 일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외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일시에 몰려서 그런 일어난 해프닝이었습니다. 제가 IBT 토플 워크샵을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이 처음 실시됐는데 그때 미국 프린스턴 대학과 ETS 센터와 저와 일본 에그무 교수랑 같이 동시에 컴퓨터를 켜놓고 국제전화로 한 2시간씩 2달 동안 수시로 이렇게 토론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내용이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플로 교수한테 심장이 너무 뜬다. 너무나 정말 좋은 문제를 개발해줬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좋은 문제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대학교 수준이기 때문에 중학생들이 토플 공부한다는 것은 지적으로 또 교육적으로 참으로 비교육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플 시험이 외고 입시랑 관련될 때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IBT 토플의 대란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얼마나 입시가 교육과 커다란 영향이 있는가 이런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나라에서 그만큼 신경 써야 할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미래 산업을 끌고 가야 할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갖춰야 할 역량이 참 여러 가지가 참 많은데 그 핵심 역량이 꼭 영어여야만 하는지 혹자는 중국이 그때 중국말이 최고일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창의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규호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지금 오 선생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다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라틴어가 로마 시대에 꼭 필요한 교양이었듯이 지금은 영어가 전 세계에 꼭 필요한 언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교양을 쌓기 위해서도 영어가 필요하고 또 전문적인 지식을 쌓기에도 필요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구사 능력이 또 생존 전략의 일부로 활용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영어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는 이제 함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수준의 영어를 또 어떤 단계에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과 검토를 거쳐서
정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핀란드처럼 각각의 수준에 맞는 최적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저도 지금 현재 방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이제 현직 영어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영어 교육에 대한 확실한 뚜렷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박준인 교수님 이 모든 문제들을 종합해가지고 우리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나 총책 같은 거 있겠습니까? 답이 없다 그러면서 또 뭘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죠. 저는 모르니까. 네, 훌륭하게 답변해 주세요.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 이제 며칠 전에도 영문학회에서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학계 차원에서도 정말 현실 가능한 실천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전제인 영어 공교육 강화 방안에서 뭐 이것을 부정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문제는 이것이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가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부 당국에서 차원에서 이거 실시할 때 여러 가지 의료원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필요하면 하고 학부모, 학생들 또 전문가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정말 우리나라 상황에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희망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심포지움을 통해서 어떤 뭐 소득의 결과가 있었다면 어떤 걸 줄 수 있을까요? 그같이 이제 진짜 우리 전문가들이 또는 뭐 일반인들이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말 이번에말로 우리나라 영어 공교육을 좀 정상화시켜야겠다 하는 분명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이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천 방안들은 우리가 이제 나올 수 있으리라 봅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정말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 교수님도 한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 영어 잘 가르치고 나라의 그 정책이 잘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옷의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절에 따라 유행이 있고 시대에 따라 유행이 있듯이 이 교육에도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유행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많이 안 들으시려면은 뚜렷한 목표를 갖고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영어라는 거는 긴 항해인 것 같아요. 근데 긴 항해에서 필요한 건 그거 같아요. 지도, 목표, 어딜 갈 것이냐 하고 나침판만 하나만 있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아니면 교사 선생님들께서 목표를 뚜렷하게 가지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 목표를 또 가르쳐 주시고 그 나침판과 같은 역할이 돼주신다면은 정말 우리 영어 교육이 앞으로도 더 잘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많은 학부형들과 지금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 우리 학부형들과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 앞으로 이렇게 해라. 마지막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짧게. 영어가 제가 영문과 교수지만 참으로 아직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영어 교사한 것처럼 당나귀, 워터, 풍덩. 이것도 통하는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영국과 미국만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세계 언어이기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만으로 충분히 회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이 바른 영어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장 첫 번째로 물리쳐야 할 적이 두려움과 자신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감 회복이 일단 제 첫 순위죠. 그래요. 네. 저는 함께해 주신 박준원 교수님, 김규호 교수님, 그리고 함주원 교수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또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